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를 도와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죠. 특히 법원 판결에 따라 옥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형사재판의 경우엔 사건에 휘말린 피고인들은 꼭 무죄를 받기 위해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동안에는 재판이 끝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변호사들에게 이른바 선공보수라는 걸 의뢰인들이 추가로 지급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법조계 내부에선 이런저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듣고 왔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형사 성공보수를 검색해봤습니다. 형사사건은 성공보수가 없는 게 맞나? 형사 성공보수 주는 게 불법인가 등 온라인상에선 형사 성공보수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 질비합니다. 변호사 선임비 구조를 들여다보면 초반 계약서 작성 시 착수금을 지급하고 재판이 끝난 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비용이 구성돼 있습니다. 착수금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조사 및 의견 제출, 조사 동행, 재판에서의 변호 등을 위한 대가이며 성공보수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에게 소송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형사 성공보수만 의뢰인들의 질문 세례를 받는 걸까? 성공보수는 통상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는 좀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선 법적으로 성공보수 약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 성공보수 관련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형사 성공보수를 받지 못한 변호사가 민법 제103조의 내용이 모호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합헌 결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 판결과는 달리 변호사 업계에선 대법원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례 변경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법원 판례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국민들이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에도 이러한 측면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국민이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에도 이러한 측면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없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판례 이후에 오히려 대형펌과 같이 오히려 큰 금액을 받는 곳에서는 이 성공보수를 착수금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면서 오히려 착수금을 더 올리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효과가 나타났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된 논거들을 지적했습니다. 안 교수는 먼저 대법원이 제기한 형사 성공보수 무효의 근거 중 하나인 변호사 직무 공공성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논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인데, 우선은 이제 변호사 직무가 이제 공공적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런데 변호사 직무가 공공성이라는 거랑 성공보수를 무효화해야 되는 거랑 왜 연결이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점잖은 변호사의 어떤 역할과 직위 이런 거랑 안 어울린다, 뭐 이런 아마 시각이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한 안 교수는 형사 성공보수가 사법불신을 야기한다는 대법원 논거에 대해선 대법원은 사법불신의 정확한 원인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그 주변부만 건드리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뭔가 고위 판검사 출신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성공보수와 결합해가지고 뭔가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뭐 그런 이제 관점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후위법 판검사분들은 성공보수라는 거를 착수금하고 성공보수를 나눠가지고 내가 잘하면은 나중에 성공보수로 더 주세요라는 조건을 처음부터 내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가 타겟을 잘못 잡은 거고. 이어진 토론자 발표에서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대법원 판결 논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논거를 살펴보면은 이제 법리상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변호사 업무 수행의 사명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일정한 조건을 부과한 보수약정 자체를 금지하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아울러 양윤섭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도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못해 착수금이 고액으로 설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성공보수가 전면적으로 무효가 된 이후 차수금을 약정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의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보수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수금 자체가 고액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금전 부담이 전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공보수라는 거래 방식이 절대 변호사를 위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과 법조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